혹시 달리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아니면 무릎이 먼저 아파오시나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길이 너무 예뻐서 문득 나도 달려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서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바람이 볼을 스치고 발걸음이 리듬을 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 느낌. 정말 짜릿했어요. 달리기엔 분명 마법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에요. 복잡한 생각들이 발걸음과 함께 뒤로 날아가면서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마치 명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취감이에요. 어제보다 100m 더, 1분 더 뛰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숫자로 보이는 성장이라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아, 내가 이만큼 강해졌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운동화 한 켤레면 어디든 달릴 수 있으니까요. 헬스장 등록비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어서 부담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어느 날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형, 무릎이 좀 이상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봤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관절에 무리가 온 것 같다. 당분간 달리기는 쉬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민수 표정이 정말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달리기는 매 걸음마다 체중의 3배 정도 되는 충격이 발과 무릎, 허리에 전해지거든요. 60kg인 분이라면 180kg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야 괜찮지만 반복되면 관절이 견디기 힘들죠.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 발목 부상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달리기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아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달리기가 주는 그 짜릿함, 그 성취감, 그 자유로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몸에 더 친절한 방법으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거예요. 달리기만큼 심장을 뛰게 하고, 달리기만큼 칼로리를 태우고, 달리기만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관절에는 훨씬 부드러운 운동들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놀라운 대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대안, 자전거 타기, 환경과 건강을 함께. 자, 그럼 첫 번째 멋진 대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자전거 타던 기억나세요? 페달을 밟으면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 느꼈던 그 짜릿함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어요. 제가 자전거의 매력에 빠진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가기가 조심스러워서 집 근처 자전거 대여점에서 하나 빌려 탔거든요.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될까? 싶었는데 30분 타고 나니까 등에 땀이 송글송글.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의 첫 번째 장점은 관절에 정말 부드럽다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처럼 발이 땅에 쿵쿵 부딪히지 않잖아요. 대신 둥글게 돌리는 페달링 동작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똑같은 심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대안이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라이딩하고 비가 오거나 추우면 실내용 사이클링 머신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요즘 홈트레이닝이 인기잖아요. 실내 사이클만 있으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실제로 제 옆집 할머니께서 65세인데 무릎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실내 사이클을 추천해 주셨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페달을 밟으시는데 무릎 통증도 줄고 체력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운동 효과도 놀라워요.
시속 20km로 1시간 자전거를 타면 약 500에서 6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요. 달리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달리기보다 훨씬 오래 할 수 있어서 총 칼로리 소모량은 더 클 수도 있죠.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달리기는 똑같은 코스를 반복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자전거는 멀리까지 갈 수 있어서 새로운 풍경을 계속 만날 수 있거든요. 한강 자전거길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그 시원함이란. 여기서 환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요즘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에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정말 멋져 보여요.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죠. 안전 팁도 하나 드릴게요. 야외에서 자전거 탈 때는 꼭 헬멧 착용하시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실내 사이클의 경우에는 의자 높이 조절이 중요해요. 페달을 맨 아래로 내렸을 때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악과 함께하면 정말 신나요. 업템포 음악에 맞춰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사이클링 전용 음악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 어떠세요? 달리기가 주던 그 짜릿함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관절은 편안하게, 환경까지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게다가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죠. 하지만 자전거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에요. 다음에는 실내에서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안 일리티컬과 수중 러닝.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두 가지 운동은 정말 특별해요. 달리기와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관절에는 깃털처럼 부드럽거든요. 먼저 일리티컬 머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헬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단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스키 타는 것 같기도 한 그 기계 말이에요. 처음 보면 좀 어색해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2주 정도는 달리기 말고 다른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헬스장 트레이너 분이 추천해준 게 바로 일리티컬이었어요. 이상하네, 발은 땅에 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처음 5분 타고 나서 든 생각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달리는 것과 똑같은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심지어 팔까지 전신이 다 운동되는 거예요. 일리티컬의 가장 큰 매력은 관절 충격이 제로라는 점이에요. 발이 페달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달리기와 동일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죠. 그리고 운동 강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경사도 올리고 저항도 높이고 속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초보자는 가볍게, 고수는 강하게 한 대의 기계로 모든 레벨을 커버할 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인데 젊을 때부터 달리기를 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닳아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리티컬을 시작하신 후로는 젊은 시절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주 4회 매번 40분씩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대안, 수중 러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속에서 달린다고?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운동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로 운동선수들이 재활 훈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이 90% 정도 줄어들어요. 70kg인 분이 물속에서는 7kg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에는 거의 무충격이면서도 물의 저항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작년에 제 동생이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다가 정강이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쉬면 체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때 스포츠 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수중 러닝을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후 육상에서 다시 뛰어보니까 체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부상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중 러닝의 진가를 깨달았어요. 수중 러닝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플로테이션 벨트라고 하는 부력 벨트를 허리에 차고 깊은 풀에서 하는 거예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기 동작을 그대로 하는 거죠. 물의 저항 때문에 모든 동작이 느리게 되지만 그만큼 근육에는 더 큰 자극이 가요. 그래서 30분 수중 러닝하면 45분 육상 달리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게다가 물의 마사지 효과로 근육 회복도 빨라져요. 운동 후 피로감도 덜하고 다음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즘은 일부 수영장에서 아쿠아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전문 강사가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두 운동 모두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날씨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일리프티컬과 수중 러닝 어떠세요? 달리기의 모든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절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이 두 가지 운동. 여러분의 몸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더욱 친근하고 일상적인,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안, 걷기와 스텝 에어로빅. 자, 이제 정말 친근한 운동들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할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운동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달리기 대신 될까? 하고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걷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걷기가 달리기 대신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65세이신데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시작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얘야, 뛰기는 무릎이 아프고 헬스장은 어색하고 뭘 하면 좋겠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걷기였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돼. 하시길래 어머니, 걷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했죠.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엔 집 앞 아파트 단지만 한 바퀴 도시더니 이제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으세요. 몸무게도 5kg 빠지시고 혈압약도 줄이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산책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실 정도예요.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장소도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거나 점심시간에 사무실 주변을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뛰어나요. 시속 6km로 빠르게 걸으면 시간당 300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해요. 달리기보다는 적지만 오래 할 수 있어서 총량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게다가 부상 위험이 거의 없죠. 무엇보다 지속하기 쉬워요. 달리기는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걷기는 누구나 평생 할 수 있거든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 보세요. 80세, 90세가 되어도 매일 산책하시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가족과 대화하며 걸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들으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세 가요. 요즘은 걷기 앱도 많아서 재미있게 도전할 수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대안, 스텝 에어로빅을 소개해 드릴게요. 80년대, 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광색 레깅스에 머리띠하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운동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있어? 하시겠지만 네, 있어요. 그것도 더욱 발전된 형태로요. 제 회사 동료 중에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30대 초반인데 헬스장 런닝머신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스텝 에어로빅 수업을 들어봤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형,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처음에는 발이 꼬이고 동작이 어색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 근육이 확실히 탄탄해졌어요. 스텝 에어로빅의 장점은 심폐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기본이라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줘요. 그러면서도 음악에 맞춰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요. 달리기보다 충격이 적어서 관절에도 부담이 덜해요. 스텝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요즘은 유튜브에 스텝 에어로빅 영상이 정말 많아요. 초보자용부터 고급자용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집에서 스텝박스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스텝박스도 3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동작도 함께 하니까 상체 근육도 어느 정도 단련돼요.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코어 근육도 강화되죠. 제가 아는 주부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40대 중반인데 아이들 키우느라 헬스장 갈 시간이 없으셔서 집에서 스텝 에어로빅을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 30분씩만 하는데 6개월 만에 몸매가 확실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런 운동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걷기와 스텝 에어로빅 어떠세요? 정말 친근하고 일상적이지만 효과는 확실한 운동들이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전거, 일리티컬, 수중 러닝, 걷기, 스텝 에어로빅. 정말 선택의 폭이 넓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방법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달리기의 매력부터 시작해서 5가지 멋진 대안까지 함께 둘러보았잖아요. 어떠셨나요? 잠시 정리해볼까요? 자전거 타기로 바람을 가르는 즐거움을, 일리티컬로 관절에 무리 없는 전신 운동을, 수중 러닝으로 물의 치유력을, 걷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그리고 스텝 에어로빅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재미를 만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제가 10년 넘게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운동이 최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제 친구 중에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엔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또 포기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 에어로빅을 발견했대요. 처음엔 나이 든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강도도 세고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가요. 1년 동안 12kg를 빼셨는데 무엇보다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은 거죠. 그럼 어떻게 내게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내 몸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무릎이 약한가요? 허리가 자주 아픈가요? 아니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체력이 부족한가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언제, 어디서 운동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까지 30분 걸리는데 매일 갈 수 있나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편한가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중요해요. 세 번째,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이라면 걷기나 자전거가 좋을 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면 그룹 수업이나 동호회 활동이 맞을 거예요. 네 번째, 예산도 고려해 보세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걷기처럼 돈이 전혀 안 드는 운동도 효과는 똑같거든요.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재미있어야 해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운동하고 난 후, 오늘도 좋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해요. 여기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30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며칠 못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운동은 벌칙이 아니라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저희 웰리빙 TV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50대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마라톤을 뛰는 분도 계시고, 관절염 때문에 걱정했는데 수영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도 계시고요. 나이도 체력도 시간도 돈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의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 중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게라도 좋으니까요. 달리기가 안 돼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달리기보다 더 재미있고 더 효과적인 운동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삶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오늘 이 시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웰리빙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여행에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운동 정보와 건강 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웰리빙 TV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건강한 꿈이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